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이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승환의 MLB 커리어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1년차는 잘했고 2년차는 못했고 3년차는 그럭저럭 했다는 시선이나 의견 혹은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커리어 기간 총 4년 중 마지막 2019는 피칭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확인 결과 팔꿈치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2016 첫 해에는 가히 탑업탑이라 봐도 될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데 한때 야구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대포를 쏜다는 느낌을 줬던 그지만 순전히 패스트볼 퀄리티만 놓고 보면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굉장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KBO도 익스텐션 평균이 길지가 않아 그다지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MLB 진출 후 하위 10에서 20%에 형성될 정도로 짧아 큰 약점으로 작용했음에도 그걸 커버하고 우수한 퍼포먼스를 내는데 많은 요소를 갖췄었습니다. 메이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거두는데 MLB에서도 검증받을 정도의 디셉션과 이중키킹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슬로우로 동작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왕조 시절에 비해 떨어졌지만 평균보다 우수한 상승 무브를 형성하고 특히 2016년 커리어 하이는 무려 30개 구단에서 상위 40에서 50위권에 형성할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수가 요구하는 곳으로 던지는 커맨드까지 디셉션, 이중키킹, 평균보다 빠른 구속, 우수한 커맨드, 수직 무브먼트 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두루 갖춘 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진율은 32.9%로 상위 4% 최상위권이었고 헛스윙률은 35.1%로 상위 2%에 해당합니다. 최근 새로운 지표가 탄생했고 각광받는 스탯인 XERA도 최상위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FIP 수비 무관평균 자책점이 운을 배제한 스탯으로 알지만 엄밀히 실패한 스탯이고 대신 많은 세부 지표를 탄생시키게 한 의의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XERA는 평균 자책점의 X라는 기대값을 조정한 스탯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기대 평균 자책점 정도라고 부르면 될 듯 싶습니다. FIP는 투수에게서 발생한 혹은 허용한 타구의 질, 타구의 스펙, 타구의 퀄리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려하지 않은 스탯인 것에 반해 기대 평균 자책점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 평균 자책점은 타구의 속도, 발사각을 고려해 결과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물리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수의 운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싶을 때 활용한다면 좋은 스탯 혹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득점 부분에서도 가중출루율보단 가중출루율 제곱이 설명이 더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쉽게 지원하지 않지만 MLB는 좋아하시는 선수가 있다면 기대 평균 자책점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단이 30개인 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투수가 존재하는데 탑 중에 탑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 괴랄한 시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2.6,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2.9에 해당할 정도로 타자들을 파멸적으로 내몰았던 시즌으로 봐도 됩니다. 한국에서 측정하는 승리기여도에 익숙해진 분들은 WAR이 3도 안 나왔는데 그냥 좀 우수한 마무리가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5년으로 끊으면 현 KBO 최고 마무리는 고우석일 겁니다. 현재 2020년대의 탑 마무리인데 WAR 3 이상을 여러 번 찍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의 마무리라면 빠질 수 없는 선수가 KT의 김재윤인데 탑은 아니지만 우수하며 안정적인 마무리고이는 당연히 찍고 2021 커하는 3을 넘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오승환의 WAR에 대한 평가 절하가 생기는 듯 싶습니다. MLB 마무리 리빙 레전드라고 불리는 킴브럴은 MLB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고 보시지 않는 분들도 네이버 스포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최고 반열에 오른 킴브럴조차 3 이상 찍은 적은 적습니다.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둘 다 3 이상 기록한 시즌은 단 2번뿐이고 클래식과 세이버 둘 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 2012년과 2017년이고 대부분 오승환 1년차 성적과 비슷합니다. 킴브럴의 계보를 잇는 건 낭만을 던지는 헤이더라고 보는데 패스트볼 연속 9구 3K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서번트 지표를 살펴보면 죄다 붉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위 1에서 2%의 기대 평균 자책점이 붉은 해는 전부 상위 1%입니다. 가히 메이저 최고 마무리 계보를 잇는 선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기대 평균 자책점이 평균 자책점에 비해 굉장히 낮은 걸 보면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운이 지대하게 나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퀄리티를 가진 헤이더조차 팬그래프 승리기어도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기어도 모두 3을 찍은 시즌은 없고 팬그래프 승리기어도 커리어 하이는 오승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팬그래프 승리기어도 2.6은 카디널스 역사에서 역대 두 번째로 그것도 0.1 이하의 차이를 내며 역사의 새로운 한 줄을 썼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기어도에서는 다저스 마무리 젠슨을 제치고 NL 1등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16 오승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반증하지 않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2년차의 징크스인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1년차에 비해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것인데 2년차에 얻어터졌다. 두들겨 맞았다. 못했다. 난무하지만 전 시즌에 비해 급격하게 못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못한 급은 아닙니다. 단순히 평균 자책점만 보고 조롱 아닌 조롱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지표가 굉장히 한정적이라 조정 평균 자책점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서번트를 보면 얻어터졌다. 못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차의 모든 지표들이 엄청 붉게 표시될 정도로 괴랄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평균이나 최대 타구속도도 나름 준수했고 가중출루율은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고 타구속도와 발사각을 고려한 기대 가중출루율은 가중출루율보다 0.03 가까이 낮고 꽤 준수한 편입니다. 기대 평균 자책점은 평균 자책점보다 꽤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절대값 기준으로 2016과 2018보다 격차가 더 크게 납니다. 2017년은 피칭 퀄리티에 비해 운이 좀 나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김광현이 카디널스에서 뛰는 동안 운이 많이 좋았다라고 평가받습니다. SSG9SK 팬분들도 부정하지는 않는 사실인데 평균 자책점과 기대 평균 자책점이 1에서 2년차 둘 다 급격하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광현이 포심이 커터성으로 날아갔는데 무브먼트 지표를 보면 수직은 평균보다 1인치 이상 떨어지는 수치를 띠고 수평은 굉장히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무브를 띱니다. 이걸로 커터 대용으로 땅볼을 유도했다고 하지만 김광현이 의도했다기보다는 공을 제대로 채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으로 다가온 셈인데 그 덕에 많은 땅볼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하면 살벌한 타구질이 나왔다는 게 정론이고 김광현이 등판 당시 수비진 OAEA가 높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꽤 어려운 타구도 평범하게 잡거나 어처구니 없는 공을 실수할 라인업이 아니다. 상대 타자 입장에서 보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 화려한 내야진의 도움을 받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김광현이 이 선수들을 활용해 땅볼을 잘 유도한 것도 사실이고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분량상 생략하지만 이렇게 운적인 요소를 조금 찾아볼 수 있다. 승리기여도가 양쪽 모두 0에 가까워 쓸모없는 듯한 아니면 못하는 선수로 평가되던데 스태티지가 후하게 주는 것인지 MLB 사이트가 짜게 주는 것인지 언급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겠지만 KBO 리그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감안하고 스태티지를 살펴본 결과 실책과 자책점 차이에 따라 0.7에서 1.2 사이를 오가더라. 딱 요긴하게 쓸 정도는 되는 수준입니다. 요긴한 선수 보고 우리는 못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3년차도 중상위권이나 어중간한 느낌으로 평가하는 댓글도 봤는데 3년차가 진짜 객관적으로 잘했다 정도의 시즌입니다. 에이징 커브가 직접적으로 온다고 느낀 시즌이지만 건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마일이나 떨어졌음에도 수직 무브먼트는 평균 대비 기준으로 1년차에 0.1인치 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코너워크를 할 수 있는 커맨드 또한 여전했습니다. 기대 타율, 기대 장타율도 충분하고 기대 가중출루율은 붉게 표시됩니다. 2년차에 떨어졌던 삼진율도 큰 폭으로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 특히 기대 평균 자책점은 상위 8%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위 8%면 굉장히 우수한 수준인데 저평가 받을 급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수능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10에서 30대 올자녀를 둔 40에서 50대 분들도 충분히 공감 갈 만하지 않나 싶은데 수능에서 2등급은 누적 비율로 상위 11%에 해당합니다. 어느 과목이든 2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준비를 잘했다. 그 과목에 대해 상위권이라 칭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평합니다. 오승환의 상위 8%의 지표는 수능으로는 2등급 중위권으로 객관적으로 우수한 시즌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MLB에서 빡센 지구라고 소문난 알동과 이적 후 최고의 파크팩터를 자랑하는 산동네 쿠어스 필드에서 뛴 만큼 오승환은 흔히 말하는 플루크, 오록이 아닌 진퉁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기여도가 팬그래프 승리기여도보다 많이 높지만 충분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메이저에서도 괴물로 평가받는 이 둘도 특출난 시즌을 제외하고 2.1에서 2.6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2018 시즌의 오승환은 메이저에서도 우수한 불펜이라 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2016은 리그 최정상 불펜이었고 2017은 그냥 전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선수, 2018은 리그에서 우수한 불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승환이 1년차만 잘했고 나머지는 별로라며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셈이지 정도의 말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MLB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진출해서 적응한 만큼 더 값지다 생각합니다.